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사 표현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직접 발표를 했죠. 양해 표명을 했는데 과연 이걸로 인선한 전국 통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당부했던 취지는 이게 질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얘기를 하셨죠. 국민과 야당에 양해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10대 공약 중에서 공정과 이 부분 세 번째 항목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 5대 비리 관련해 가지고 공직 배제에서 아직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인사로 발표를 했던 총리 후보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부터 해가지고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었고 또 그전에 얘기했던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 추가로 김상조 공정위 지금 위원장 후보자까지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대수보 회의에서 했던 취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국정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했다. 그래서 이게 인수위를 가동시켰으면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의 기본 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게 후보 때 얘기했던 5대 원칙, 5대 비리에 고위공직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지금 잘못 적용한 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 원칙은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야권과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취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판을 맨 먼저 올린 부부터 시작을 하죠. 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보니까 판례를 차지원 교수가 맨 먼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오늘 방금 들으신 대로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유감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양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그 집권 초반에 이 야당의 그런 그 강한 그 입장 표명 요구를 일단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세웠던 5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 원칙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렇지만 이 현실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추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지금 현실적인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또는 그 청와대 인사수석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그 이야기를 마련해달라고 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청문회 대상이 되고는 이 청와대나 이런 그 정부 쪽에서 이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에서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국회 쪽에 대해서 오늘 정무수석이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 군데 지금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황정근 소장 옆에 선도 차고 있는 건 뭐예요? 네, 오늘 그 이제 앵커가 새로 오셨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의미에서 오늘 발언이 좀 길거나 또 중언부언하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보고 이제 앵커를 대신해서 차단을 하라. 누가 지금 중언부언할 예상이 있어 보입니까? 저 빼고 다 그러지 않을 오케이. 겁니다. 예, 기양하신 김에 황 소장 판넬 보고 얘기해 예, 주시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인수위가 없었고 갑작스레 치러진 대선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 부족이나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요. 예. 위장 전입의 투기성 위장 전입은 나쁜 위장 전입이고 그리고 학교나 직장의 위장 전입은 착한 위장 전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3년 이하 예.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문화되었다라는데 지난 한 10여 년간 5천 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고요. 작년에도 한 200명 가까이 처벌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후보자들 말고 일반 국민 중에 처벌받았다 이거죠? 예, 그렇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사문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금 이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낙마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또 인사 추천한 것이 낙마했다고 정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시간도 없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오늘 잘 정리를 했다 이래 봅니다. 정리를 잘하셨다. 혹시 중간에 낭만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정권의 자존심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좋은 지적이네요. 예, 정기남 소장은요? 기본적으로 좀 뒤늦었지만 하여튼 원칙을 지키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면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저는 정면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면 돌파가 정면 사과는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국민적 눈높이를 기준으로 돌파할 생각이다. 뭐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뭐 감동적인 취임사로 많은 언론에서 뭐 칭송도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 대단히 좀 그 뭐랄까 멋있는 그 워딩이었었거든요. 저는 진정한 소통은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 또 코너에 몰렸을 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소통하는 의미의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걸 보여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저는 좀 국민적 눈높이가 좀 미흡하다. 조금은 그러나 미흡하다. 어쨌든 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떤 초기 국정 운영에 중요한 어떤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앞으로도요. 예. 대통령께서 그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좋은 인사를 직접 소개하는 것처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좀 뭔가 물죄인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설사 있더라도 물죄인요? 예를 들면 좀 진정한 어떤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노영희 변호사는 보니까 실질적 사과로 점점점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위장 전입은 필수다 뭐 이런 필수다.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올바른 말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장 전입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그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예. 좀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얘기한 것은 우리는 실질적인 사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구체적인 인사 기준에 대한 마련을 그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똑같은 종류의 그런 공격이나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좀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세워서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뭐 2005년 이전의 사람들과 2005년 이후의 사람들을 뭐 구분하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꼭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좀 처벌이 가능한 그런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네. 것들을 좀 따지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판을 할 때도요. 우리가 감형 사유 같은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뭐 경위라던가 정상에 참작한 사유 같은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뭐 연도 기준보다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처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기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전 정부에서는 몇 관왕 지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체적인 안에 관한 주문이 나왔던 것은 조금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공희준 시사평론가 어떤 견해십니까? 그 줄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위장 전입으로 낙마했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위장 전입으로 낙마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방금 패널에 왜 저기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썼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라에 병력이 없어도 나라를 버틸 수가 있고 나라에 재물이 없어도 나라를 버틸 수가 있는데 대신에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은 나라를 버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정권 초반기이기 때문에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번 같은 이러한 위장 전입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임명을 강행해도 지지율에는 당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지율 변동이 없음을 정권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그 국민의 믿음이란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의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지금 정부가 예. 원칙을 잘 지킬 것이다. 동시에 국민들의 믿음에 부응할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의 반영이지 결과의 반영이 아닙니다.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은 회수를 건너도 탱자가 될 수 있지만은 예. 인사 기준의 원칙은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서동욱 변호사는요. 저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세 가지 의미로 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 말이 그 공약 실천 의지는 불변이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한 공약 5가지는 큰 원칙이고, 네. 그다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말은 공약은 그들에게 지키겠다, 철회하지 않겠다. 이게 첫째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양해를 당부한 거는 야당이 직접 입장 표명 요구를 수용하는 뭔가 이게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직접 대통령 입장 표명해라 이런 요구를 일부는 수용했어요. 네. 따라서 국민의당이나 또는 뭐 바른당 이런 분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되 마지막에 중요한 게 그러나 사과나 유감은 아니다. 이 말이 결국에 기싸움에 밀리질 않겠다. 나는 높은 지지율로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나 유감은 아니지만 뭔가 입장 표명을 수용하는 절묘한 제가 보기에 그런 게 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절묘하다고 평가를 하시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과나 유감은 기싸움에 밀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면서도 또 야당의 표명 요구는 수용하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돌렸잖아요. 그래서 절묘하다. 절묘한 한 수다 봅니다. 정기남 소장은 조금은 미흡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초반에 인사할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이낙연 총리 지명자, 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좋았었고 또 그 발표를 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이런 논란이 되게 된 게 과연 검증부실인가 아니면은 발목 잡기인가 아니면 또 과도한 기준인가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잘 메꿔가면서 그 야당의 정말 담대한 협치를 위한 담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언행일치의 모습, 또 두 번째는 결재 해지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어떤 회수를 당했으면 대통령께서 좀 직접 나서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약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면 어떤 사정이 다르고 왜 지킬 수 없는지 그것을 책임 있는 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청와대가 위장 전입에 관해서 향후 인사청문을 요청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국민에게 먼저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네. 지금 여야당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좀 앞서 연결된 얘기니까는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발목 잡기인가 과연 검증 부실인가 등을 질문했었는데 이 부분 연결되니까 좀 짧게 한 30초 정도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노영희 변호사부터요. 이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부득이한 상황이 조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야당하고 여당이 사실 첫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사실은 여기에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 인사하면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 분위기에 많이 취해 있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조금 마음을 좀 정돈하고 조금 흥분했던 것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더 좀 잘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기남 소장. 오죽하면 하여튼 원칙을 지키면 사람이 없고 또 쓸만한 인물이면 흠결이 있더라. 네. 이런 인사 그 기준에 그 어떤 뭐랄까 어떤 딜레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수위 없이 또 출범하는 어떤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민정 쪽의 기능이 제대로 좀 작동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도 좀 이해할 대목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나 좀 여기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부분은 그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좀 역시 좀 다른 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뭐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이익형이 있다면 생활형이 있다. 뭐 이런 것 자체 그 워딩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네. 어떤 측근들의 주변인 사람들의 어떤 너무 지나치게 도덕성 잣대를 낮춘 거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 너무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놨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차재원 교수는요. 예, 저는 뭐 개문 발차에 따른 뭐 이 불가피한 측면이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이 지금 그 바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적 사정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네. 그런 측면, 현실적인 그런 그 한계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일종의 야당 본색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뭐 지금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을 지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자시한다고 한다면 그 야당으로서의 또 그 입장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야당 같은 경우는 과거 자신들이 네. 여당일 때 그때 당시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역지사지라는 측면에서도 또 강하게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지금 유감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뭐 저는 아마 빠르면 31일쯤 되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뭐 그런 대로 아마 뭐 좀 모양새 있게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글씨는 좀 달랐지만 보니까 차재원 교수나 노영희 변호사나 비슷하네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유 아니면 개문 발차, 힘겨루기 또는 야당 본색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공유진 평론가. 그 검증 부실은 맞습니다. 검증 부실은 맞고요. 그런데 대신에 그 야당의 발목 잡기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게 예. 그거는 야당이 뭐 투쟁성이 부족하다는 측면보다도요. 지금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금 과거에 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고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의당인데 지금 국민의당은 그 이낙연 총리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걸려가지고 네. 한마디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야당은 발목을 잡고 싶어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실력과 처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 발목 잡기가 아니다. 잡으려고 해도 실력과 처지가 아니다. 서정욱 변호사는요? 저는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봐요. 제가 보기에 총리하고 저는 외교부 장관을 달리 보는데 예. 총리는 이제 그 발목 잡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총리는 이만하면 인준해줘야 됩니다. 큰 하자는 아니에요. 부인이 약간 위장전에 있으면 사과도 했고. 그러게 외교부 장관은 저는 이게 검정부실로 봐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가장 나쁜 거는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탈세입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위장전입이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대 그 교장이 임대한 이거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예, 예. 외국 같으면 이게 거짓말로 이미 끝이에요. 그다음에 탈세. 저는 이거는 3개월 이내 돈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장관 안 됐으면 끝까지 안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따라서 이게 탈세한 거죠. 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위장전입은 제일 낮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분이 이게 여성으로서 비외모고시 이런 게 스토리는 있지만 저는 이게 부적격자다. 예. 이거는 이게 검정부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리 후보자하고 외교장관을 좀 달리 봤었는데 지금 거짓말 관련 얘기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금 친척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어떻게 했나는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오늘 선두부장 맡고 있는 황장 소장.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부패 의혹이 있다고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이렇게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부패에 대한 기준은 훨씬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나 파격이나 이런 부분에도 네. 불구하고 인물적 하자는 필수적인 거고요. 우리 사회에 이게 지금 현재 상류층이나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런 어떤 과정을요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패 척결의 네. 과정이다, 적폐청산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탈락자가 나오더라도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부분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뉴스 속보가 들어왔군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위장 전입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딸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나왔던 몇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장은 청문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특히 야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얘기를 했고요. 예, 아까 거짓말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현옥 인사수석이 소개할 때는 이게 친척집에 임시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후에 보니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고 당시 교장이 전세에 이름이 돼 있는 곳이었다 해가지고 오늘 거짓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지인 아는 분 했다라고 얘기해서 위장 전입 시 주소지 소유를 몰랐다 이렇게 표명을 했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자들의 문제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 논란은 지금 현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문화되었다라는데 지난 한 10여 년간 5천 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고요. 작년에도 한 200명 가까이 처벌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후보자들 말고 일반 국민 중에 처벌받았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이 사문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금 이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낙마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또 인사 추천한 것이 낙마했다고 정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시간도 없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오늘 잘 정리를 했다 이래 봅니다. 정리를 잘하셨다. 혹시 중간에 낭만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정권의 자존심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좋은 지적이네요. 정기남 소장은요? 기본적으로 좀 뒤늦었지만 하여튼 원칙을 지키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면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저는 정면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면 돌파가 정면 사과는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국민적 눈높이를 기준으로 돌파할 생각이다. 뭐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뭐 감동적인 취임사로 많은 언론에서 뭐 칭송도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대단히 좀 그 뭐랄까 멋있는 그 워딩이었었거든요. 저는 진정한 소통은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 또 코너에 몰렸을 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소통하는 의미의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걸 보여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저는 좀 국민적 눈높이가 좀 미흡하다. 조금은 그러나 미흡하다. 어쨌든 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떤 초기 국정 운영에 중요한 어떤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앞으로도요. 예. 대통령께서 그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사 표현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직접 발표를 했죠. 양해 표명을 했는데 과연 이걸로 인선한 전국 통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당부했던 취지는 이게 질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얘기를 하셨죠. 국민과 야당에 양해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10대 공약 중에서 공정과 이 부분 세 번째 항목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 5대 비리 관련해 가지고 공직 배제에서 아직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인사로 발표를 했던 총리 후보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부터 해가지고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었고 또 그전에 얘기했던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 추가로 김상조 공정위 지금 위원장 후보자까지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대수보 회의에서 했던 취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국정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했다. 그래서 이게 인수위를 가동시켰으면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의 기본 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게 후보 때 얘기했던 5대 원칙, 5대 비리에 고위공직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지금 잘못 적용한 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 원칙은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야권과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취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판을 맨 먼저 올린 부부터 시작을 하죠. 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보니까 판례를 차지원 교수가 맨 먼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오늘 뭐 방금 들으신 대로 아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물론 유감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양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그 집권 초반에 이 야당의 그런 그 강한 그 입장 표명 요구를 일단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세웠던 5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 원칙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렇지만 이 현실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추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지금 현실적인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또는 그 청와대 인사수석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그 이야기를 마련해달라고 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청문회 대상이 되고는 이 청와대나 이런 그 정부 쪽에서 이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에서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국회 쪽에 대해서 오늘 정무수석이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 군데 지금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황정은 소장 옆에 선도 차고 있는 건 뭐예요? 네, 오늘 그 이제 앵커가 새로 오셨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의미에서 오늘 발언이 좀 길거나 또 중언부언하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보고 이제 앵커를 대신해서 차단을 하라. 누가 지금 중언부언할 예상이 있어 보입니까? 저 빼고 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기왕하신 김에 황 소장 판례 보고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인수위가 없었고 갑작스레 치러진 대선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 부족이나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요. 네. 위장 전입의 투기성 위장 전입은 나쁜 위장 전입이고 그리고 학교나 직장의 위장 전입은 착한 위장 전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3년이나 1,000만 원. 정말 좋은 인사를 직접 소개하는 것처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좀 뭔가 물죄인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설사 있더라도 물죄인요? 예를 들면 좀 진정한 어떤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는 보니까 실질적 사과로 점점점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위장 전입은 필수다 뭐 이런 필수다.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올바른 말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장 전입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그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좀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얘기한 것은 우리는 실질적인 사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구체적인 인사 기준에 대한 마련을 그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똑같은 종류의 그런 공격이나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좀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세워서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뭐 2005년 이전의 사람들과 2005년 이후의 사람들을 뭐 구분하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꼭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좀 처벌이 가능한 그런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네. 것들을 좀 따지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판을 할 때도요. 우리가 감형 사유 같은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뭐 경위라던가 정상에 참작한 사유 같은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뭐 연도 기준보다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처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기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